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정말 인기 있는 SUV 두 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V70 그리고 BMW X3 차량을 가져왔는데, 이 두 차량 요즘 프리미엄 라인업 중에서 정말 인기 있는 중형 SUV들인데, 제네시스의 많은 라인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 GV70입니다. X3도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나 이 두 차량은 신차가도 비슷하고 중고가도 비슷해. 그래서 이 두 차량 오늘 한번 비교해보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3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거는 2020년도 요때부터 판매가 됐어요. 그럼 얘도 G바디인가? 그럼 얘는 코드명이 G01이에요. 엄연한 G바디 모델이에요. 아니 그럼 거의 신차 아니야? 얘는 2021년형인데 2021년형이 아쉽게도 2022년 페이스리프트 전에 약간 끝물 그 정도 차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내가 약간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실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사브, BMW는 SUV라고 안 해요.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이라 그래서 사브라고 합니다. 얘네들만의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 BMW 사브의 키드니 그릴 형태, 그리고 LED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M 스포츠 모델이거든요. M 스포츠 모델 하면 기본적으로 럭셔리 라인업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바로 이 범퍼 디자인들이에요. 이 범퍼 디자인이 기존 럭셔리 라인 대비해서 조금 더 과감하고 공기들이 통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저는 5시리즈, 7시리즈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 보통은 M 스포츠 모델이 럭셔리 라인보다 훨씬 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BMW를 신차로 출고할 때 럭셔리 라인보다는 M 스포츠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 확실히 이때 디자인이 요즘 콧구멍보다 이뻐. 확실히 그렇긴 해. 요즘 풀체인지 X3 이렇게 디자인 나오는데 이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오히려 이런 디자인들이 좀 더 이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엠블럼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것도 보면은 M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파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죠. 이런 휠 같은 곳에도 보면은 M 배지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BMW SUV 하면은 X4, X6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지만 X3, X5, X7은 진짜 전형적인 SUV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모습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약간 옛날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친 후에 리어램프 디자인을 보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디자인이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뭉툭하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엑스드라이브 20i라 그러는데 20i 모델이긴 하지만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그리고 2021년식이다 보니까 옵션으로 이런 전동 트렁크 같은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 트렁크 공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중형급 SUV에 해당하는 트렁크 공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캠핑이나 차박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BMW 진짜 좋은 게 차음막도 있고 폴딩도 4대2 대 4로 되는 게 너무 좋아.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차양막 있는 거 물론 이렇게 올려놓으면 뒤쪽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이런 기능들도 좋거니와 폴딩이 4대2 대 4로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스키, 보드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럴 때 4명이 편하게 타고 가려면 스키 장비를 실을 때 가운데만 딱 내려놓고 이 4명이 타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대2 대 4 폴딩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량들은 보통 6대 4 이런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아주 바람직해 보여요. 그리고 BMW 하면은 특징들이 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쇼핑백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트렁크에서 2열을 접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마련되어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이거 실내에 보여주면 약간 깰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내에 탑승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G바디 모델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여기 남겨져 있어요. 요즘에서야 BMW가 뭐 일체형 디스플레이니 뭐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시동도 이렇게 걸었을 때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충분히 띄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행 보조거든요. 요즘 들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주행보조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주행보조가 얼마나 편리하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내 피로감을 얼마나 많이 줄여주는지 많은 분들이 깨닫다 보니까 이런 2021년 차량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고를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2020년, 2021년 이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자동차가 출고가 안 되고 옵션이 빠져서 출고되고 뭐 막 이런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던 그런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MW도 그때는 통풍 시트 옵션이 빠지니 주행보조 옵션이 빠지니 뭐 이런 식의 차량들이 출고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통풍 시트 같은 옵션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차량들을 고르실 때는 2020년, 2021년 요런 때의 차량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BMW는 특히 이런 가죽 시트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죠. 그리고 요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다리가 이렇게 긴 사람들은 사실 엉덩이를 어디까지 뺀 거야? 요즘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거 못 넣는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막 이렇게 키 크고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예. 허벅지 길이가 조금 긴 사람들을 위해서 허벅지 받침대를 조금 더 앞으로 뻗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줬어요. 보통 저렴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시트의 허벅지 부분이 굉장히 짧은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받쳐주는 부분이 짧음으로 인해서 허리랑 엉덩이 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분산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몰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X3 진짜 좋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가격이잖아.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도 실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2021년 이때에는 차량 출고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차량 출고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정말 엇갈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식 거의 끝물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할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고될 때 신차 가격으로는 6,650만 원짜리 차였는데 제가 많이 찾아봤지만 정말 많이 할인받은 분들이 보통 한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요 정도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250만 원 정도의 굉장히 비싼 차였잖아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3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이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중반입니다. 1년에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씩 깎인 거예요. 프리미엄 SUV 치고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안 깎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지금 이 디자인을 찾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X3가 풀체인지하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너무 비싸져 버렸어. 신차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받더라도 기존 차량들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구형 차량들이 오히려 감가 방어가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옆에 있는 GV70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우나 레드 차량 아니야? 뭔 레드? 마우나 레드. 그 요즘 뭐 제네시스 마그만가 뭔가 하는 그 얘기요? 마그마는 주황색이고 얘는 그냥 레드 색상이고, 요 GV7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차량이죠. 왜냐면 GV70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이 일단 예쁘잖아. GV80, G80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영앤리치 느낌보다는 돈 좀 번 아저씨들이 타는 40대, 50대를 위한 차라면 이 GV70은 돈을 좀 잘 번 영앤리치들이 탈 법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30대 아니면 20대 후반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제 아는 분 중에서도 정말 영끌을 다 해가지고 카푸어로 요거를 뽑아가지고 타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왼쪽에 있는 차가 더 이뻐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GV70 오너가 얼마나 많은데 싸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가 신차로 판매될 때 완전 깡통 모델을 사면은 4천만 원 후반 이러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제네시스를 타면서 깡통 모델을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파퓰러 패키지라든지 이런 옵션 정도는 들어가야 사람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옵션들을 어느 정도 넣다가 보면은 얘도 신차 출고 때 가격이 6,650이에요 심지어 제네시스는 할인도 없잖아.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이 높은 차량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만데? 얘는 한 2022년식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15,000 정도 됐는데 벌써 가격이 한 5,200 정도가 됐습니다. 신차로 출고됐을 때 가격 대비 1,400만 원이 감가가 된 거예요. X3는 3년 동안 700이 감가됐는데 얘는 1년에 700씩 감가가 됐어. 아니 3년치를 한 번에 맞은 거야? GV70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얘는 좀 감가율이 셉니다. 아니 인기 많은데 찾는 사람도 많은 거 아니야? 왜냐면 판매가 워낙 많이 됐어. 얘는 한 달에 4,000대 5,000대씩 팔려버리니까
물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GV70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물론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차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디자인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디자인 예쁘게 잘 나왔고 제네시스의 패밀리룩인 크레스트 그릴 같은 거 그대로 달려있고 이 제네시스의 외관 룩도 기본형이 있고 스포츠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을 넣으면 아무래도 이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격해지고 휠 그리고 머플러 형상도 꽤나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클램쉘 보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닛이 범퍼를 덮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건 수리할 때 더 비싼 거 아니야?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수입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제네시스 하면은 이 사람 돈 좀 잘 벌었나 보다, 능력 있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랜저가 성공한 거가 아니라 제네시스를 타야 성공한 거라고 하지. 그렇지, 제네시스가 진정한 성공이지. GV70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 부잣집 딸 하면은 생각나는 차가 바로 GV70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은 쿠페스럽게 나온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끝으로 갈수록 이 D필러에 있는 디자인이 확 깎여 있어서 이 스포일러 때문에 SUV라는 느낌이 들지만 스포일러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를 보면은 쿠페형스럽게 되게 완만하게 깎여 있는 이 디자인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완만하게 D필러가 깎여져 있는 게 X3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GV70이 훨씬 더 완만하게 깎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뒤쪽 팬더가 부풀어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통 SUV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각지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 GV7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 럭셔리하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잘 마감을 해서 생각보다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죠. 후면부에서도 보면요, 제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이 두 줄 디자인,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원형 머플러 이런 것도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들어가는 거죠. 이 안쪽으로 보면은 디퓨저도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전동 트렁크 이제는 뭐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 트렁크 넓이도 X3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넓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장 길이를 놓고 보면은 이 GV70이 4715mm이고 X3가 4710mm예요. 단 5m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 5mm 차이는 그래봤자 뭐 범퍼 디자인 요만큼만 더 길게 해도 좁혀지는 거리이기 때문에 요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실내 공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4대6 폴딩이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지점인 것 같네요. 쇼핑백 거리도 없네. 자, 그럼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실내에도 와 진짜 이 정도면 고급스럽다고 할 수가 있긴 해. 지금 빨간색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GV70 기본형을 사면은 그냥 무조건 검은색입니다. 이런 빨간색 시트를 넣으려면 어쨌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생각보다 비싼 옵션입니다. 근데 비싼 값어치를 충분히 하죠. 베이지 시트랑 이런 빨간색 시트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도 보면은 스티치 같은 거나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잡혀져 있고, 우리가 포르쉐 같은 거 뽑으면은 실내 무조건 보르독스 레드로 뽑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GV70도 은근히 이런 빨간색 시트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왔던 G80, GV80과 같은 제네시스 라인업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센터 콘솔의 버튼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GV70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잘 될 줄 알았어. 실내 디자인이 사실 굉장히 예쁘고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을 때의 차이점들, 뭐 이런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차이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핸들에도 보면은 기존 그냥 요트에 들어갈 법한 그런 핸들 디자인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주행 보조를 위한 버튼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 보조,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GV70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이 계기판이 디지털로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GV70에서 파퓰러 패키지가 빠지면은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풀옵션 사라는 말 아니야 그럼? 넣다 보면 사실 거의 풀옵션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면은 사실 프리미엄급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덜 나기 때문에,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가 안 들어간 차량들은 나중에 중고로 내가 다시 되팔 때에도 사실 가격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중고로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팔 걸 생각하면은 파퓰러 패키지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정도는 들어가 있는 차를 고르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GV70, X3
프리미엄 SUV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두 차량 사실 정말 인기가 많은데 신차 가격도 비슷하고 중고가로 내려왔을 때도 5천만 원 초중반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이 두 차량 중에 과연 어떤 차를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GV70은 2.5 가솔린 터보라서 뭐 300마력 정도 되지만 BMW X3 같은 경우에는 20i라서 184마력이 된다는 거. 요거 120마력 정도 차이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30i로 올라가면은 한 255마력 정도로 더 올라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출고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다 보니까 이거는 GV70하고 비교하기에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근데 X3가 출력에서는 살짝 밀리지만 장점은 하나 있죠. ZF 8단 변속기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 운전하면서 ZF 8단 이렇게 땅땅땅땅 쏘면 진짜 재밌거든요. GV70은 현대에서 자체 제작한 8단 변속기 요런 것들이 들어가서 약간 나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차량 오늘 실내, 외관, 그리고 엔진 변속기까지 한번 쭉 비교를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5천만 원 초반 정도 되는 돈으로 이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을 고르면 좋을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